딱 50살 넘으니까 살이 안 빠져요. 배만 남아요. 예전보다 식욕이 폭발해요. 디저트를 못 끊겠어요. 잠도 못 자고 살까지 찌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15년차 한의사고요. 그동안 1500건에 가까운 다이어트를 해봤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50대 다이어트는 뭔가 달라야 하더라고요. 자, 50대가 되면 우리 살이 더 쉽게 찌죠. 많이들 느끼실 거예요. 문제는 근육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몸무게 숫자는 젊을 때와 비슷한데 배만 나오는 거죠. 예전 옷이 안 맞아요. 이런 경우는 순수 골격근은 빠지고 내장 지방이 늘어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내장 지방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단순히 배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염증 물질을 뿜어내게 됩니다. 염증 물질이 계속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계속 피곤하고 막 여기저기 아프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수치들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50대 다이어트는 더더욱 특별히 내장 지방을 걷어내고 혈관을 청소하는 싸움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왜 50대는 살도 잘 안 빠지고 뼈도 약해지고 탄력도 약해지고 식욕도 오르고 배만 나오는 걸까? 원인을 알아야 그에 맞는 해결책도 찾겠죠? 바로 에스트로겐 때문입니다. 에스트로겐은 우리 여성 호르몬인데요. 젊은 시절에는 생리가 끝나면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막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때는 몸도 가볍고 컨디션도 좋죠. 지방도 굉장히 잘 타게 되고요. 근데 40대 지나고 50대 되면은 이 에스트로겐, 천연 대사 호르몬이 점점 줄다가 거의 바닥을 치게 됩니다. 너무 슬프죠. 그래서 이 호르몬의 힘이 사라지면서 엉덩이랑 허벅지 살은 점점 빠지게 되고 그 지방이 전부 복부의 내장 지방으로만 몰리게 되는 복부 비만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위험한 신체 변화가 계속 가속화가 되는 거죠. 자, 에스트로겐이 떨어진다고? 그러면 호르몬을 복용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트로겐이 떨어진다고 예전에 합성 호르몬 제제를 복용하던 게 유행하던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좋지 않은 점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최근에는 잘 안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류의 호르몬 보충은 유방암이나 자궁 내막암 같은 여성암 발생 위험을 유의미하게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왔거든요. 우리 자마라든지 랜시스의 임상시험에 따르면 장기적인 호르몬 복용이 침윤성 유방암 발생 위험을 약 25% 정도나 증가시킨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위험도도 굉장히 높이는 걸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 빼라는 거죠? 내 몸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워진 내 몸에 맞는 방법들을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예전처럼 굶으면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면 20대, 30대 때 하던 것처럼 덜 먹고 더 뛰면 빠지겠지 해서 해봤지만 잘 안 되셨을 거예요. 그게 안 되는 이유는 50대의 몸은 단순히 그냥 살만 찐 게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면서 전신대사가 굉장히 떨어진 상태라서 그래요. 전신대사가 떨어져 있는데 무작정 굶는다고 어떻게 될까요? 살은 안 빠지고 근육은 더 빠지고 뼈도 약해지고 얼굴 살 빠지고 머리카락도 빠지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얼굴 살 빠지는 얘기 잠깐 나왔는데 콜라겐 아시죠? 우리 요즘에는 콜라겐 보충제도 많이들 드시는데 이 콜라겐이 원래 피부랑 전신 조직에 탄력을 주는 물질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빠지는지 혹시 아시나요? 10대 후반부터 벌써 매년 1%씩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1년에 1%씩 빠지면 10대 때부터 빠져가지고 50살 되면은 우리가 30%가 넘게 빠지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천천히 줄어들다가 50대쯤 돼서 에스트로겐까지 바닥이 나면 이 주름이 갑자기 확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실제로 좀 더 가속화되기도 하고요. 근데 이 시기에 이런 피부 탄력을 고려하지 않고 막 굶는다면 급격하게 얼굴이 노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위고비 페이스, 오젬픽 페이스라고도 많이 말을 하죠. 자, 근육이랑 뼈 얘기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50대 때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바닥난다고 했죠. 근데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면 골밀도가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뼈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뼈가 이미 약해진 상태인데 이때 굶는 다이어트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뼈랑 근육이 더 망가지게 됩니다. 우리 울프의 법칙이라고 있는 의학 법칙이 하나 있는데 뼈는 자극이 없으면 약해진다는 거예요. 자극이 있으면 세지고 근데 막 굶는 다이어트로 근육이 빠지면 우리가 뼈를 눌러주는 이 물리적 자극이 확 빠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 몸은 이제 자극이 느껴지지 않는 뼈를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서 파골세포가 그 뼈를 막 부수게 돼요. 그러면 이게 바로 골다공증이 되는 거고 그게 골절 위험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특히 언제 그렇다고요? 50대 때 가속화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 JBMR이라고 골대사학회지랑 랜싯이라는 이제 당뇨 관련 학회지에 따르면 50대 전후에 급격한 체중 감량을 했는데 근육이 감소하면 골밀도도 동반 하락하고 골다공증 발병률과 골절 위험이 최대 2~3배나 폭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냐?
어떻게 다이어트를 하면 될까요? 일단 1번 규칙은 단백질을 잘 먹는 겁니다. 단백질을 잘 먹으면 우리가 근육도 지키고 콜라겐도 단백질 성분이거든요. 콜라겐, 탄력도 지킬 수 있고 식욕도 좀 더 조절이 잘 되게 됩니다. 50대 여성은 본인 몸무게에 곱하기 1.2 해서 그만큼의 그람수를 단백질을 섭취를 하시면 되는데 체중이 60kg라면 하루 순수 단백질 기준 72g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은 단백질 72g이니까 닭가슴살을 72g만 먹으면 될까? 그거는 아니고요. 사실 닭가슴살이나 이런 거에는 수분이 많이 들어있고 단백질의 함량은 또 따로 있어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72g이면 3끼 먹을 때 하루에 24g씩 24g, 24g, 24g 이렇게 한 끼마다 단백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쭉 보면은 계란 한 알에 단백질이 6g 들어있습니다. 만약에 흰자만 드실 경우에 한 알에 4g 들어있어요. 그리고 닭가슴살 100g이면 단백질이 23g, 그러니까 닭가슴살 한 덩이에 단백질 23g, 우리 한 끼 먹을 분량이 딱 들어있네요. 그리고 두부 한 모 300g인데 굉장히 큽니다. 단백질 24g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소고기나 돼지고기, 살코기 위주로 돼 있을 때 단백질이 20g 정도 됩니다. 그리고 흰살 생선, 뭐 대구나 조기나 이런 것들, 얘네들도 단백질이 꽤 많은 편인데 단백질이 한 100g당 18g에서 20g 정도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한 끼당 닭가슴살 100g을 먹고 다음 끼니는 두부 한 모를 먹고 뭐 그 다음 끼니는 계란을 뭐 흰자만 5, 6알을 먹거나 하면 되는 거죠. 아니면 이거를 적절하게 조합을 하셔가지고 충분한 자기한테 단백질을 섭취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2번 규칙은 운동이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운동이 뼈를 지키고 대사를 지켜주는 효과적인 방법이거든요. 단백질을 먹기만 한다고 근육이 잘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꼭 운동을 해주셔야 되고 일주일에 딱 3번 45분만 하시면 됩니다. 45분씩입니다. 근력 운동은 30분 하시고 유산소를 15분 정도 하시면 되는데 너무 무리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맨몸 스쿼트라든지 실내 자전거 좀 뻑뻑하게 해서 30분 정도 근력 운동을 해주시면 되고 유산소 15분은 우리 인터벌 운동 아시죠? 빡세게 하고 쉬고 빡세게 하고 쉬고 하는 운동 하시면 되는데 1분 정도 파워워킹 하거나 살살 뛰거나 아니면 자전거 빠르게 돌려주거나 하시고 1분 쉬고 다시 1분 하고 1분 쉬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운동 중에 만약에 어디가 아프시다면 다른 운동으로 바꾸시거나 그 세기를 좀 낮춰주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 관절도 굉장히 중요하고 50대 이후부터는 관절이 다치기도 쉽고 관절이 재생되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3번 규칙은 잘 주무셔야 됩니다. 우리가 에스트로겐 감소하면은 우리 갱년기 증상 많이 오시죠? 거기서 이제 상열감이라든지 불면 같은 증상들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잠을 못 자면 또 스트레스 호르몬이 폭증하게 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폭증하면 식욕은 더 폭발하게 되고 살이 훨씬 잘 찌게 되는 체질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해볼 수 있는 건 매일 일정한 시간에 취침을 하시고 침실 온도를 좀 낮게 유지를 하셔서 몸이 열이 올라서도 다시 잘 잠들 수 있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깊은 수면, 아이들 잘 크려면 이 시간에 자야 된다는 거 중요하다고 말들 하잖아요. 근데 어른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기 위한 방법인 거고요. 이렇게 했을 때 웬만한 운동보다 살 빼는데 효과적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운동은 꼭 하셔야 됩니다. 4번 규칙, 정제탄수화물 끊기인데요. 살찌는 주범은 정제탄수화물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설탕, 면, 빵, 떡, 튀김, 음료수, 과일 제가 항상 주의시키는 식품들인데요. 근데 이 정제탄수화물 끊는 게 사실 마음처럼 잘 안 되죠. 왜냐면 세상에 맛있는 탄수화물이 너무 많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조절이 너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50대가 되니까 호르몬이 떨어져서 식욕이 더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식욕은 사실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최신 의학은 식욕을 억지로, 의지로 참는 방식이 더 이상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사실 의지로 했을 거면 다들 벌써 했겠죠. 열심히 막 노력해서 하면 될 텐데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거죠. 괜히 사람들을 의지 박약으로 느끼게 만들고 절망감을 주고 하는 게 이 식욕이었는데 이게 의지로 안 된다고 보는 거죠. 내 의지가 아니라 내 몸이 식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 음식을 땡기게 만드는 뇌의 보상회로를 안정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트레스나 막 강제적으로 하는 거 없이 뇌가 스스로 배부르다고 느끼게 하는 건데요. 이게 요즘 대세인 뇌과학적 접근법입니다. 랜싯 연구에 따르면 현대 비만 치료에 가장 효과적인 기전이 나오는데 뇌의 도파민 보상 회로가 있거든요. 그 도파민을 계속 추구하게 만드는 건데
여기를 조절해서 도파민 자극이 잘 안 되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비정상적인 식욕이랑 폭식 성향을 억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처방하는 린다이트 한약이 이 식욕을 조절을 해줍니다. 이 한약에는 마왕이라는 약재가 들어있는데 뇌의 도파민을 부드럽게 조절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도파민을 부드럽게 유지하면 식욕 자체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음식에 대한 갈망이 줄어들게 되고요. 거기에 다이어트 한약은 한 가지 효과가 더 있어요. 갈색 지방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러면은 지방 대사가 더 활발해지게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방이 더 잘 타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50대에는 대사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지방 대사를 좀 올려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복용하면 살이 더 잘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마왕이라는 한약재가 효과가 좋다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기가 좀 어려워요. 효과가 세다 보니까 사람마다 반응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너무 세면 두근거리고 잠을 못 자고 너무 약하면 효과가 잘 안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가지로 모든 사람한테 쓸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50대부터는 더 예민도가 더 올라가게 되거든요. 대사는 더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저희 약은 8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 체질적 예민도나 식욕의 강도를 체크하면서 한약의 단계를 조절하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살을 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이어트 약 처방을 하다 보니까 약 처방만 줘서는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위고비 마운자로 엄청 강력하다고 하는데 그거 이기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약의 효과 외에도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린다이어트는 매일 어플에다가 4가지를 기록을 합니다. 공복 체중, 식단 사진, 그리고 복약 시간, 컨디션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는데 사실 이거 좀 귀찮다고 느낄 수 있는데 하루에 1, 2분밖에 안 걸려요. 근데 또 하다 보면은 데이터가 계속 쌓이잖아요. 그러면 몸도 실제로 변하고 있는 걸 느끼고 있는데 체중 그래프랑 체중계 숫자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를 어플에서 계속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이어트 할 맛이 굉장히 나게 됩니다. 그리고 뭐 때문에 빠졌는지 뭐 때문에 쪘는지가 스스로 계속 학습이 돼요. 나한테 맞는 음식이 이거구나, 내가 살 빼려면 이런 걸 먹어야 되고 이런 걸 먹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하는 방법을 점점 잘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기록하신 걸 보고 저희 전담 스태프랑 제가 카톡으로 피드백을 드립니다. 잘 못한다고 혼내거나 그러려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같이 의논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다이어트 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살은 좀 안 빠지는 것 같고 이 속도가 맞는 건지 지금 정책인지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 양약은 먹어도 되는 건지 뭐 음식은 여기서 더 줄여야 되는 건지 운동을 추가해야 되는지 이런 궁금증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전부 저희가 답변을 해드립니다. 최소 2주에 한 번 오셔서 인바디도 측정하시고 저랑 상담을 하게 돼요. 멘탈 제가 잡아드리고요. 멘탈 너무 중요하죠. 다이어트는 3개월을 우리가 최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린다이어트로 했을 때 3개월 했을 때 10% 정도 몸무게가 빠지게 되거든요. 마운자로가 1년 6개월 했을 때 20% 정도 빠지게 되는데 한약 꽤 잘 빠지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못 오시거나 거리가 멀어서 비대면으로 처방받으시게 되면 제가 2주에 한 번은 전화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하는 외로운 다이어트는 포기로 끝나기가 쉽죠. 근데 만약에 매일 누군가 내 기록을 체크해주고 피드백해주고 응원을 해준다면 다이어트 성공 확률은 확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저희 다이어트 성공 확률이 90.5%거든요. 저희가 트레이너가 되어드리고 페이스메이커가 되어드리는 겁니다. 저희 다이어트 몇 건 했다고 했었죠? 1480건 정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50대 다이어트 특별히 많이 해봤고요. 자, 우리가 살 빠지면 어떻게 되죠? 혈압, 고지혈증, 당뇨 다 좋아지게 됩니다. 지방간도 좋아지고 간 수치도 떨어져요. 한약 먹으면 간 수치 오를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간 수치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맨날 건강검진하면 하라고 하는 게 다이어트밖에 없어요. 이젠 좀 다이어트 해볼 때가 아닌가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거 얼마일까요? 식욕도 조절하는 약도 처방받고 어플도 쓰고 관리도 해주고 뭐 검사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다 해주는데 우리 뇌를 달래는 식욕 제어 효과랑 대사 활성화라는 천연 한약 성분의 핵심 효능을 유지하면서도 한 달에 17만원, 하루 5천원, 커피값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를 시작하시면 식비가 줄어들어요. 먹는 게 주니까요. 다이어트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아래 고정 댓글에 보면 제가 홈페이지 링크 달아뒀습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이름이랑 전화 입력하고 상담 신청 누르시면 저희 직원 연락 드릴 거예요. 그럼 시간 정해서 저랑 상담하고 제가 처방해드리고 약 택배로 보내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플 입력하고 관리 받으시면서 살 쭉쭉 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50대는 좌절하는 시기는 아니에요. 앞으로 40년, 50년을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이제 절반 살았고 이제 시작입니다. 새로 배워서 잘 하면은 잘 준비하실 수 있고요. 같이 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들어가셔서 이름이랑 연락처 남기시고 상담 신청 눌러주시면 됩니다.